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양쪽이 서로 좋아하고 있을 때 흐르는 공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양쪽 모두의 감정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그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급하게 고개를 돌린 적은 없으신가요? 놀라운 건 그런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낮거나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에 더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서로 좋아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희 둘 사귀는 거 아니었어라고 말할 정도로 티가 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양쪽 모두 좋아할 때 흐르는 그 독특한 공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스쳐 지나갈 때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보통 사이라면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양쪽 다 좋아하는 사이라면 이 짧은 순간조차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인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쪽만 좋아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입니다. 짝사랑일 때는 나만 두근거리고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거든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둘 다 그 짧은 순간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마주치기 전부터 이미 상대방이 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복도 저편에서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자세를 고쳐 앉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게 되죠. 이런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서 숨기려고 해도 잘 숨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오면 둘 다 어색하게 웃거나 급하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선을 돌린 후에 다시 한번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눈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이었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다시 돌아보는 거죠. 놀랍게도 그때 또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생각으로 다시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눈 마주침이야말로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면 돌아본 후에 다시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다시 돌아보는 건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순간이 두근거린다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시간에 만나기 위해 시간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항상 마주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되는 마주침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쳐 지나갈 때 서로의 몸이 살짝 닿는 경우도 주목해야 합니다. 좁은 통로에서 어깨가 살짝 부딪히거나 손이 스치는 순간에 둘 다 움찔한다면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동료 사이라면 어깨가 부딪혀도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의 신체가 닿는 순간에는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부러 좁은 통로를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가까이 서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스쳐 지나간 후에 느끼는 아쉬움의 크기가 양쪽 다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잠깐 마주치고 지나간 후에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양쪽이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마주친 후 둘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친구한테 방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심장이 터질 뻔했어라고 말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짧은 만남에도 두근거림을 느끼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본능적인 반응이라서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표정은 무덤덤해도 귀가 빨개지거나 목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체적 반응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나 목 부분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과 마주칠 때마다 귀가 빨개지는 사람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당신에게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심리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 뇌는 비상 모드에 돌입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이 모든 반응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리 있는데도 이미 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상태에서 우리 뇌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자기 점검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괜찮은지 옷은 구겨지지 않았는지, 입에 뭐가 묻어있지는 않은지를 순식간에 확인합니다. 이 자기 점검 행동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만지거나 머리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순간이 오면 호흡까지 변하게 됩니다. 숨을 참거나 반대로 깊게 들이쉬거나 하는 반응이 나타나죠. 이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스쳐 지나간 직후에 한숨처럼 깊은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동안 참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양쪽 모두에게서 나타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지나치고 각자 걸어가면서 둘 다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속으로 방금 너무 떨렸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순간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건 두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스쳐 지나갈 때 향기를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향기는 특별하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같은 복도를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그 사람의 향기만큼은 유독 선명하게 감지됩니다. 이건 우리 뇌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감각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후각은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각이라서 좋아하는 사람의 향기를 맡으면 즉시 행복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향수나 섬유유연제, 냄새를 다른 곳에서 우연히 맡았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순간의 시간 왜곡 현상에 대해서요.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은 실제로는 불과 몇 초에 불과하지만 체감상으로는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마치 슬로 모션처럼 그 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 순간을 중요한 순간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은 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순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도 상대방의 표정이나 옷차림이나 걸음걸이 같은 세밀한 정보까지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리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시간 왜곡 현상을 양쪽 모두 경험하고 있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복도에서의 마주침을 넘어서 일상 속 다양한 장소에서의 스침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같은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마주치고 나면 다음에도 그 카페에 가면 혹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마주침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또 만났네라고 하면서 웃는 그 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마주칠 때의 두근거림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카페 문을 여는 순간의 설렘은 양쪽이 좋아하는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에요. 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게 되는 순간의 긴장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반대로 긴장한 나머지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기도 하죠.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층에 도착하면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같이 있고 싶었는데 벌써 도착했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방금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다면 그건 이미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가 조금씩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좀 멀리 떨어져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가까운 자리로 옮겨옵니다. 회의실에서도 슬쩍 당신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식당에서도 당신 근처 테이블을 고릅니다. 이런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본인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놀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행동이 있습니다. 말을 또박또박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고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만 서면 더듬거리거나 말이 꼬입니다.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면서 평소에 쉽게 하던 대화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미리 할 말을 준비해오는 남자들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오는데 막상 앞에 서면 다 까먹는 겁니다. 결국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당신을 좋아한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반면에 일부러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거나 자세를 꼿꼿이 하거나 어깨를 펴는 등의 행동을 하죠. 어떤 타입이든 공통점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당신이 나타나면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는 것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슬쩍 다가와서 뭐 해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말을 걸기 위한 핑계로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가져다 주거나 도움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어느새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아주 가까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타이밍의 일치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는 타이밍이 같다거나 퇴근 시간이 비슷해지거나 점심시간이 겹치는 거죠. 이건 상대방의 패턴에 자신의 패턴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특정 사람과 자꾸 타이밍이 겹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스케줄에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양쪽 다 서로의 타이밍에 맞추고 있다면 확실한 양쪽 호감의 신호입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당신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 남자를 좋아한다면 가까이 왔을 때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서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개인 공간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간을 기꺼이 허용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서로의 개인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카페에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는데도 어색하지 않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충분한 겁니다. 걸을 때 팔이 스치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둘 다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리적 거리의 변화를 관찰하면 관계의 단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남자가 다가오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물리적 접근 외에도 심리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관심사에 대해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갑자기 흥얼거리거나 당신이 즐겨보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건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의 관심사를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매우 흔한 행동이에요. 이건 공통점을 만들어서 대화의 접점을 늘리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취향이 비슷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상대방이 당신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행동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히려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건 역시 양쪽 호감의 신호예요. 서로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다가오는 방식 중에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웃기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웃음이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는 순간에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 노력이 과해서 오히려 어색해지기도 하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웃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남자의 어설픈 농담에도 웃어준다면 그건 당신도 그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웃길 농담이 아닌데 당신만 유독 크게 웃는다면 주변 친구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머를 통한 접근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남자가 다가오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이 있어요.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달려와서 들어주려고 하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런 행동은 당신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보호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는 거죠. 이런 행동이 특정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동료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당신의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건 매우 확실한 호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마워한다면 그건 당신도 그 사람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건네받을 때 손이 스치거나 컴퓨터를 고쳐주면서 어깨가 닿는 그런 순간들이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접촉이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상태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심리학적 개념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미러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러링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물을 마시면 나도 물을 마시고 상대방이 다리를 꼬면 나도 다리를 꼬는 식으로 행동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이건 뇌의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려는 본능이 작용하는 거죠. 양쪽이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이 미러링 현상이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둘 다 서로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행동 패턴이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투나 표정이나 제스처까지 닮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희 둘 되게 비슷해졌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미러링 현상의 결과일 수 있어요. 미러링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행동이라서 진짜 감정을 판별하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만약 대화 중에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어준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저 둘 사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한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둘 다 동시에 미소를 짓는 그 순간의 공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게 되죠. 또 눈 마주쳤네라는 느낌으로 살짝 웃는 표정은 양쪽이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친구 사이라면 눈이 마주쳐도 무표정하게 지나가거나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겠지만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옵니다. 이 미소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얼굴에 번지는 미소예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진심으로 기분 좋아하는 그런 미소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뒤센 미소라고 합니다.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미소와 가짜 미소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요. 진짜 미소는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 주위 근육까지 함께 움직여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됩니다. 이런 진심 어린 미소가 나온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서로 미소를 교환하는 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미소를 교환하다 보면 그 끈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지죠. 눈이 마주친 후에 서로 수줍어하는 것도 양쪽 호감의 신호입니다. 잠깐 바라보다가 갑자기 둘 다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도 특별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다면 거의 100% 양쪽 호감입니다. 짝사랑이면 한쪽만 부끄러워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양쪽이 좋아하면 둘 다 동시에 수줍어합니다. 눈 마주침의 빈도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지 세어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과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이 마주치는 횟수가 적습니다. 의식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눈이 가서 자연스럽게 마주침이 늘어납니다. 눈이 마주친다는 건 상대방도 나를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면 시선이 마주칠 수 없으니까요. 하루에 3번 이상 눈이 마주치고 매번 미소를 교환한다면 아주 강력한 양쪽 호감의 신호입니다. 미소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여유로워진다면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지만 점점 오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미소도 환해지는 변화가 나타나죠.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웃어줄 수 있다는 건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눈빛과 미소만으로 소통이 되는 순간이야말로 양쪽이 좋아하는 사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눈 마주침과 미소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동공은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좋아하는 대상을 더 잘 보려는 생리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방의 동공 크기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호감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공이 평소보다 크게 확장되어 있다면 그건 당신을 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라는 신체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명에 따라 동공 크기가 변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보다 당신을 볼 때 유독 눈이 반짝인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동공 확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반응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호감의 지표가 됩니다. 또한 눈 마주침의 길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눈 마주침은 약 3초 정도인데 좋아하는 사람과는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3초 이상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일반적인 대화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대화가 끊겨서 침묵이 흐르는 순간에도 눈을 맞추고 있을 수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매우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침묵이 어색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마련인데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침묵 속에서도 눈을 통해 소통을 계속할 수 있어요. 말은 없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세상에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몰입의 순간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대상 즉 서로에게 동시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정서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유주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유대가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소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수줍은 미소가 있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짓는 미소인데 이건 당신이 좋지만 부끄러워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겠다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미소를 자주 보인다면 아직 감정을 표현하는데 용기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마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가 있습니다. 눈을 맞추면서 입꼬리를 올리며 짓는 미소인데 나 너 좋아해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소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놀라움이 담긴 미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이 마주쳤을 때 하는 표정과 함께 짓는 미소입니다. 이건 당신을 만나서 기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쳐서 당황스럽다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런 미소는 특히 양쪽 호감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미소가 있는데 바로 눈으로 웃는 미소예요. 입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면서 짓는 미소인데 이건 가장 진심이 담긴 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소를 교환하는 사이라면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상당히 깊어져 있는 거예요. 미소의 변화 과정도 관찰해 볼 만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미소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연스러운 미소로 변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단계까지 발전합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두 사람의 호감도가 높다는 걸 의미해요. 한 주 만에 이미 자연스럽게 미소를 교환하는 사이가 됐다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어색한 미소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무언가 장벽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안에서의 눈 마주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찰하면 좋습니다. 사람은 웃기거나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웃음이 터졌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동시에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두 사람이 서로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행동은 매우 무의식적이라서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다음에 그룹 모임이 있을 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웃기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말이에요.
만약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신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안절부절 못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볼펜을 돌리는 행동들이 나타나죠. 심리학에서는 자기접촉 행동이라고 합니다. 긴장했을 때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무의식적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도 나타난다면 양쪽 호감의 강력한 신호예요. 당신이 옆에 앉았을 때 그 사람도 자세를 바꾸거나 머리를 쓸어 넘긴다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특징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꾸 훔쳐보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슬쩍 쳐다보게 됩니다. 상대방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서로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둘 다 불안해하면서도 그 상황을 즐기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긴장되면서도 기분 좋은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예요. 가까이 있을 때 목소리 톤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고, 남자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중 불필요한 행동의 증가도 있어요. 책상 위 물건을 의미 없이 정리하거나 이미 정리된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행동들이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편한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거죠. 양쪽 모두에게서 관찰된다면 서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건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묘한 편안함이 공존한다는 점이에요. 긴장은 되지만 불쾌하지는 않은 특이한 감정 상태인 거죠. 롤러코스터 타기 직전의 설렘과 비슷합니다. 무섭지만 기대되고 긴장되지만 즐거운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상대방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면 양쪽 호감의 단계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게요. 사실 이 행동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구의 행동의 일부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은 자신의 건강함과 매력을 무의식적으로 과시하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남성의 경우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 하는 행동은 자신의 체격과 건강함을 보여주려는 본능적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나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사람의 본능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 행동은 문화나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고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집중력의 변화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하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업무를 하고 있어도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여서 실수가 늘어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게 되죠. 이건 뇌의 주의 자원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당 부분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주의 끌림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이나 업무가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집중력 저하가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마주친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공부가 하나도 안 됐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도 당신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관계 초기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과장되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지면 긴장감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설렘과 긴장은 관계가 상당히 발전한 후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적당한 긴장감이 관계를 신선하고 특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만약 처음에는 극도로 긴장했는